불륜 막장 복수극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지아는 남편 이도현의 차를 뒤따라가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오후 7시, 평소라면 집으로 향해야 할 시간에 그의 차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부산행 KTX 예약도 없었고 출장 관련 서류도 찾을 수 없었다. 또 거짓말이군.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지난 몇 달간 쌓인 의심들이 하나둘씩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도현의 차는 시내 한복판의 프리미엄 호텔 앞에 멈춰 섰다. 지아는 적당한 거리에 차를 세우고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도현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호텔 로비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윤세린이었다. 도현의 직장 후배, 그리고 지아가 의심하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세린은 검은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도현보다 5살이나 어린 28배 그녀는 화려하고 도발적인 스타일로 유명했다. 긴 다리와 완벽한 몸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도현과 세린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지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아는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최신형 소형 카메라였고 동시에 실시간 송출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며칠 전 대학 동창 오민석에게서 빌린 것이었다. 민석은 방송국 PD로 일하고 있었고 지아가 특별한 용도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의심 없이 빌려주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간 지아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숨기고 두 사람을 따라갔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지아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고급 호텔답게 방음이 잘 되어 있었지만 지아는 1507호 방 앞에서 멈춰 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남편과 세린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지아는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30분 후 방문이 열리며 도현과 세린이 나왔다. 둘 다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고 세린의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 있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도현이 세린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세린이 도현의 목에 팔을 감으며 대답했다. 지아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일주일 후 지아는 다시 도현을 미행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 호텔 직원에게 적당한 돈을 건네고 청소 직원으로 가장해 15층에 올라갔다. 1507호는 도현이 단골로 이용하는 방이었다. 청소용 카트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방 안 곳곳에 설치했다. 침실, 거실, 그리고 욕실까지 모든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배치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아의 계획이 실행되었다. 도현은 또다시 부산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했고 세린과 호텔에서 만났다. 지아는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실시간 송출을 준비했다. 이제 시작이야. 지아가 작은 송출 장치를 작동시켰다. 방 안의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녹화를 시작했다. 호텔 방 안에서 도현과 세린은 격렬하게 입맞추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지아의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다. 지아는 정말 지루한 여자야. 침대에서도 나무 토막 같다고. 도현이 세린의 귀에 속삭이며 말했다. 그런 여자와 왜 아직 사는 거예요? 세린이 도현의 셔츠 단추를 풀며 물었다. 곧 정리할 거야.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도현의 말에 세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아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이크까지 설치해둔 덕분에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침대에서도 나무 토막 같다고. 지아가 냉소를 흘렸다. 결혼 5년 동안 도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도 무시했던 것이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다. 지아는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도현의 회사에서는 다음 주에 그의 승진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었다. 임원진과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행사는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완벽한 타이밍이군. 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가운 복수심이 가득한 미소였다. 호텔 방에서 도현과 세린은 여전히 서로에게 탐닉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음 주면 승진 발표야. 그럼 우리 관계를 공개할 수 있을 거야. 도현이 세린을 안으며 말했다. 정말요? 드디어 지아와 이혼하는 거예요? 세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다. 응.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어질 거야. 도현의 말에 세린이 기뻐하며 그를 더 세게 안았다. 지아는 그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좋아. 그럼 나도 준비해야지. 지아가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다음 주 승진 발표회에서 도현은 승진의 기쁨 대신 인생 최악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세린 역시 자신의 야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지아는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1507호를 올려다보았다. 이 장면 곧 모두가 보게 될 거야. 그녀의 속삭임이 적막한 복도에 메아리 쳤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아는 계획을 정리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도현과 세린이 자신들의 미래를 즐기고 있는 동안 지아는 그들의 파멸을 위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질 예정이었다. 복수는 차갑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아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호텔에서의 결정적 증거 수집 이후 지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연기해야 했다. 가장 힘든 것은 도현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집에 들어와 부산 출장 잘 다녀왔어라고 말할 때마다 지아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아야 했다. 고생했어요. 저녁 드실래요? 지아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남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응, 고마워. 도현이 대답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한 남편이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고 피곤한 표정까지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도현의 셔츠에서 희미하게 나는 향수 냄새, 평소보다 조금 늦게 풀린 넥타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두었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다. 지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도현의 가방을 살펴보았다. 부산 출장이라고 했으니 KTX 표 영수증이나 호텔 영수증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대신 이상한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다. 프리미엄 호텔의 룸서비스 영수증이었다. 와인 2잔과 스테이크 세트, 그리고 딸기가 포함된 디저트까지. 명백히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 흔적이었다. 지아는 그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증거는 하나하나 모아두어야 했다. 나중에 모든 것을 공개할 때 완벽해야 했다. 며칠 후 지아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 도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지아 모르게 결제된 항목들이 여러 개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호텔까지. 모든 결제가 지아와 함께하지 않은 날짜에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백화점 명품관에서의 결제 내역이 지아의 분노를 자극했다. 여성용 목걸이와 향수, 그리고 드레스까지. 분명히 세린을 위한 선물들이었다. 100만 원짜리 목걸이라. 지아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자신은 결혼 5년 동안 그런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결혼 기념일에도 도현은 항상 실용적인 게 좋다며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선물했었다. 지아는 도현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떤 요일에 늦게 들어오는지, 어떤 핑계를 대는지, 그리고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노트에 적어두었다. 도현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늦게 들어왔다. 핑계는 항상 야근이나 접대였다. 하지만 지아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간에 도현의 회사는 불이 꺼져 있었고 동료들도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거짓말도 성의 없이 하네. 지아가 도현의 패턴을 정리하며 혀를 찼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도현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였다. 어느 날 도현이 샤워하는 동안 지아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예상대로 세린의 생일이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세린과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 내용들은 지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도 지아는 또 잔소리했어. 정말 지겨워. 당신이 힘들겠어요. 내가 더 잘해줄게요. 빨리 이혼하고 싶어. 그럼 우리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요. 승진하고 나면 모든 걸 정리할게요. 지아는 그 메시지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손이 떨렸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필요할 증거였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도현이 세린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였다. 지아는 정말 재미없는 여자야. 항상 집에만 있고 꿈도 없고 요리도 맛없고 옷 센스도 별로고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수록 지겨워져. 지아는 그 말들을 읽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곧 분노가 그 슬픔을 삼켜버렸다. 자신이 도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결혼 전 지아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다.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만 도현과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 도현이 아내는 집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5년간 지아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도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은 모두 뒤로 밀어두었다. 하지만 도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 지겨운 일이었다. 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5년 전보다 확실히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 대신 수수한 모습이 되었고 트렌디했던 옷차림 대신 편안한 집안 옷을 주로 입게 되었다. 도현이 원하는 집에서 남편을 지켜주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였다. 내가 정말 재미없어졌나? 지아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도현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 지아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자신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들, 하이힐들,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들. 모두 도현과 결혼하면서 입지 않게 된 것들이었다. 이제 다시 꺼낼 때가 왔네. 지아가 예전 옷들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현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다. 이번에는 동료들과 회식이라는 핑계였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현이 세린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회식 어땠어요? 지아가 평소처럼 물었다. 괜찮았어. 좀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도현이 대충 대답하며 침실로 향했다. 지아는 도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승진 발표회까지 남은 날짜를 세고 있었다. 이제 일주일 남았네.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도현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오늘 승진 발표회 준비 때문에 바쁠 텐데 기운 내세요.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도현의 말에 지아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정말로 아이러니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이 자신에게 고마워한다니. 승진 발표회 잘 되길 바라요. 정말로. 지아의 말은 진심이었다.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열려야 그녀의 계획도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었다. 도현이 출근한 후 지아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송출 시스템을 점검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지아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복수는 한 번의 기회만 있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지아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다. 평소라면 도현과 함께 참석했겠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도현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물론 지아는 그 핑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세린과 또 다른 밀회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지아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결혼 전에 자주 입던 옷이었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맞았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5년 만에 예전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지아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대학 시절 광고학과 동기들이었다. 모두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지아야, 정말 오랜만이다. 오민석이 지아를 반갑게 맞았다. 그는 지아와 같은 과 출신으로 현재 KBC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을 가진 그는 대학 시절부터 지아와 친했다. 민석 오빠 잘 지내셨어요? 응, 그런대로. 너는 어때? 결혼 생활 어떠니? 민석의 질문에 지아는 잠시 멈칫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아의 대답은 성의 없었지만 민석은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동창회가 진행되면서 지아는 점점 예전의 자신을 되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업계 이야기를 나누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결혼 전에 활기찬 지아 그 자체였다. 지아야,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아이디어가 번뜩이네. 한 동기가 감탄하며 말했다. 지아가 광고 캠페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의 모습이 예전과 똑같았다. 그러게요. 결혼하고 일 그만둔 게 아까울 정도예요. 다른 동기가 덧붙였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말로 일을 그만둔 것이 후회되었다. 도현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아까웠다. 동창회가 1차로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2차로 이동했다. 지아도 오랜만이라며 따라갔다. 2차 장소는 조용한 카페바였다. 민석과 지아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직히 말해봐. 결혼 생활 정말 괜찮아? 민석이 진지하게 물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솔직해지고 싶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 민석의 관심 어린 시선에 지아는 마음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지아의 고백에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확실해? 네. 증거도 있어요. 지아가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과 메시지 스크린샷들을 보여주었다. 민석은 그것들을 보며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이 자식이 정말. 민석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다. 대학 시절부터 지아를 좋아했던 그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혼? 그냥 이혼으로는 성에 안 차요. 지아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섞여 있었다. 무슨 뜻이야? 복수하고 싶어요. 제대로. 지아의 말에 민석은 놀랐다. 착하고 순한 줄만 알았던 지아에게서 이런 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어떤 복수? 지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민석이 방송국 PD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빠, 혹시 실시간 방송 송출 시스템에 대해 아세요? 당연히 알지. 내 전문 분야인데. 왜? 남편 회사에서 다음 주에 승진 발표회를 해요. 그것도 생중계로. 지아의 말에 민석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설마. 네. 그 방송 중에 남편의 불륜 장면을 전국에 송출하고 싶어요. 지아의 폭탄 선언에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쳤어? 그런 짓을 하면 너도 같이 망가져.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미 망가진걸요. 지아의 단호한 대답에 민석은 그녀의 각오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세상에 보여줘야겠어요.
진짜 쓰레기가 누군지. 지아의 눈에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석은 잠시 고민했다. 지아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자신의 커리어에도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아의 아픈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었다. 알았어. 도와줄게. 민석의 대답에 지아의 눈에 희망이 번뜨셨다.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해. 나는 기술적인 부분만 도와줄 테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정말 확실한 거지. 민석의 마지막 확인에 지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확실해요. 그날 밤 민석은 지아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방송 송출 시스템에 해킹하는 방법, 영상을 끼워 넣는 기술적 방법, 그리고 추적을 피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돼. 방송 신호에 끼워 넣기가 가능해. 민석이 노트북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어려워 보이는데. 괜찮아. 내가 미리 세팅해 줄게. 너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민석의 도움으로 지아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니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로. 별말 마라.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마. 민석의 걱정 어린 조언에 지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후회할 만큼 후회했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드디어 확실한 동맹을 얻었다. 민석의 도움으로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도현의 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세린과 함께 있을 것이었다. 지아는 더 이상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고마울 지경이었다. 집에 들어간 지아는 거울 앞에 섰다. 오늘 동창회에서 만났던 예전의 자신이 아직 남아 있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말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아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복수를 위한 동맹을 얻었고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한 실행뿐이었다. 도현이 새벽 2시에 들어왔을 때 지아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일주일도 안 남았네. 지아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승진 발표회 당일 도현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민석과의 만남 이후 지아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전에 입던 옷들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본래의 모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도현은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지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오늘 예쁘게 꾸몄네. 도현이 아침 식탁에서 지아를 보며 말했다. 지아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입는 정장 스타일이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지아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도현은 지아의 변화가 혹시 자신의 불륜을 눈치챈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을 차려주고 도현의 옷을 정리해주고 출근할 때 인사도 했다. 그런데 여보, 승진 발표회 언제라고 했지? 지아가 도현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물었다. 다음 주 금요일이야. 왜? 축하 파티라도 준비해야 하나 해서요. 지아의 말에 도현은 기분이 좋아졌다. 아내가 자신의 승진을 축하해 주려 한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고마워. 하지만 회사에서 파티를 하니까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뭔가 특별한 선물은 해주고 싶어요. 지아의 말에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아내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아의 진짜 의도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승진 발표의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이 바로 모든 복수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도현이 출근한 후 지아는 민석에게 연락했다. 최종 계획을 점검하고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민석은 방송국 근처 카페에서 지아를 만났다. 그의 가방에는 노트북과 각종 송출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모든 준비 다 됐어? 네. 호텔 카메라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고 영상 편집도 끝났어요. 지아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민석은 지아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처받은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차갑고 결연한 모습이었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전혀요. 오히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했나 싶어요. 지아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민석은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 민석이 노트북을 열며 송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송출 경로가 나타났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방송 신호에 영상이 끼워져서 송출돼. 타이밍이 중요해. 언제 누르면 되죠? 도현이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효과적일 거야. 민석의 설명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도현이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다. 이번에는 승진 준비로 야근이라는 핑계였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세린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드실래요? 지아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다. 응, 고마워. 도현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의 셔츠에서는 여전히 세린의 향수 냄새가 났다. 지아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면서 도현을 관찰했다. 그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하고 있었고 도현은 그때마다 메시지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누구한테서 연락 오나 봐요? 지아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 회사 후배들이야. 승진 축하한다고. 도현이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세린이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지아는 도현의 거짓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보, 승진하면 뭔가 달라지는 거 있어요? 글쎄, 일단 급여가 많이 오르고 책임도 더 무거워지겠지. 도현이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승진하면 세린과의 관계를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도현은 승진을 기점으로 지아와 이혼하고 세린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세린도 그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다. 한편 세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도현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지아를 완전히 밀어내고 도현의 부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세린은 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승진 발표회 끝나면 지아한테 이혼 얘기하는 거죠? 도현이 답장을 보냈다. 응.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 기대돼요. 드디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세린의 메시지에 도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나잖아요. 세린이 이어서 보낸 메시지였다. 이 말이 도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는 정말로 지아보다 세린을 더 원하고 있었다. 지아는 도현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는 달콤한 메시지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복수의 완성이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컸다. 승진 발표회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지아가 물었다. 오후 2시부터야. 생중계도 한다고 하더라. 도현의 대답에 지아는 내심 만족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발표회래. 도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주목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몰랐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될 것이지만 그 이유가 승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주목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도현은 잠들기 전에 세린과 긴 통화를 했다. 승진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지아는 옆방에서 그 통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도현의 목소리에서 세린을 향한 애정이 느껴졌다. 한때 자신에게도 그런 목소리로 말해주었던 남편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더 이상 도현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완벽한 복수만이 남아있었다. 승진 발표회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도현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게 될 예정이었다. 지아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호텔에 숨겨둔 카메라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도현과 세린이 마지막 밀회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었다.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승진 발표회를 이틀 앞둔 수요일, 지아는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다. 모든 기술적 점검은 완료되었고 영상 편집도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도현과 세린이 마지막 밀회를 가져주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도현은 예상대로 움직였다. 승진 발표회 전날인 목요일, 그는 지아에게 최종 리허설 때문에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현이 세린과 함께 특별한 밤을 보낼 계획이라는 것을. 고생 많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지아가 평상시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고마워. 내일 발표회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도현이 지아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그 키스는 아마도 부부로서의 마지막 키스가 될 것이었다. 도현이 출근한 후 지아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호텔 청소 직원으로 가장해서 1507호실에 들어가 모든 카메라를 최종 점검했다. 배터리 상태, 화질, 음성 녹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오후 2시 도현이 회사에서 실제 리허설을 하고 있을 시간에 지아는 민석을 만났다. 방송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최종 작전 회의를 가졌다. 모든 준비 완료됐어? 민석이 노트북을 열며 물었다. 네. 호텔 카메라들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지아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1507호실의 실시간 영상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럼 이제 타이밍만 맞추면 되는 거네. 도현이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시작하는 순간이 베스트야. 민석이 송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며 설명했다. 정확히 몇 시 정도예요? 발표회가 2시에 시작하니까 대략 2시 15분 정도 될 것 같아. 개회사하고 회장 인사말 끝나면 바로 도현 차례거든. 지아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 2시 15분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이런 일하면 너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텐데. 민석이 마지막으로 걱정을 표했다. 이미 각오했어요. 어차피 이 결혼은 끝난 거예요. 지아의 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날 모든 게 끝날 거야.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8시 도현과 세린이 호텔에 도착했다. 지아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욱 애정 표현이 과했다. 아마도 내일 승진 발표 후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설렘 때문일 것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도현은 세린을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1507호실에 들어간 두 사람의 모습이 지아의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다. 도현은 샴페인을 준비해 왔고 세린은 특별한 란제리를 입고 있었다. 모든 것이 특별한 밤을 위한 준비였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도현이 세린을 안으며 속삭였다.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세린이 도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대답했다. 지아와는 완전히 정리하고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애정적으로 변했고 곧 격렬한 행위로 이어졌다.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지아는 그 영상을 보며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배신감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인 금요일 승진 발표회 당일이 밝았다.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최고급 양복을 입고 머리도 완벽하게 세팅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였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지아가 도현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말했다. 응. 드디어 이날이 왔네. 도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잘 다녀와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지아의 말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을 예정이었다. 물론 도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지만 도현이 출근한 후 지아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같은 복장이었다. 실제로 오늘은 그들 결혼의 장례식이 되는 날이었다. 오전 11시 지아는 민석과 만나 최종 점검을 했다. 방송국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모든 장비를 세팅했다.
정말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면 말해. 민석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아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지아의 대답은 확고했다. 오후 1시 30분 도현의 회사에서 승진 발표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다. 지아는 송출 장비 앞에 앉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미 사전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발표회장이 보였다. 임원진들과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두 참석해 있었다. 정말로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오후 2시 발표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개회사에 이어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지아는 시계를 보며 긴장했다. 이제 15분 후면 도현이 단상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복수가 완성되는 시점이었다. 준비됐어? 민석이 물었다. 네. 완벽하게요. 지아가 송출 버튼 위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다. 화면 속에서는 도현이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 기대감은 절망으로 바뀔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될 것이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호텔 영상을 확인했다. 어젯밤 도현과 세린의 모든 행위가 완벽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화질도 선명하고 음성도 깨끗했다.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이제 시작이야. 지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후 2시 12분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드디어 도현이 호명되었다. 지아는 송출 장비 앞에서 화면을 주시하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저희 회사의 새로운 임원으로 승진하신 이도현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박수 소리가 발표회장을 가득 메웠다. 도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넘쳐 흘렀다. 화면 속 도현은 완벽했다. 단정한 양복, 자신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성공한 남자의 여유로움까지. 모든 참석자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생중계를 보는 수천 명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도현이 마이크 앞에서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지아가 송출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도현의 모습 대신 호텔 방 안의 영상이 나타났다. 침대 위에서 도현과 세린이 격렬히 얽혀있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송출되었다. 발표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참석자들의 비명소리와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야? 저게 뭐야? 도현 부장이 아니야? 사람들의 외침이 발표회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도현과 세린의 모든 행위가 생생하게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어젯밤 두 사람의 대화도 선명하게 들렸다. 지아는 정말 지루한 여자야. 침대에서도 나무 토막 같다고. 그런 여자와 왜 아직 사는 거예요? 곧 정리할 거야.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단상에 서 있던 도현은 뒤에 대형 스크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과 세린의 불륜 영상이 수천 명 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끄세요. 빨리 끄라고. 도현이 기술진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작스러운 해킹 상황에 모든 스태프들이 당황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SNS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생중계 불륜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저 남자 누구야? 회사 임원이라고. 불륜남 실시간 생중계 크크크.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발표회장은 지옥 같았다. 회사 임원들이 급히 단상으로 올라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정적인 장면들이 모두 방송되고 나서야 영상이 차단되었다. 도현은 단상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도현 부장님, 해명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하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회사 이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도현에게 다가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회장의 고함 소리가 발표회장을 가득 메웠다. 60대 후반의 그는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아들의 추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저는 닥쳐. 당장 여기서 나가. 이 회장이 도현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한편 지아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도현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 참석자들의 충격적인 반응,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폭발적인 반응까지. 모든 것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축하해,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네. 지아가 화면 속 도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발표회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축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도현의 승진 발표회는 인생 최악의 수치로 변해버렸다. 도현은 회장실로 끌려갔다. 이 회장은 문을 닫자마자 도현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30년간 쌓아온 회사 명예를 하루 만에 망가뜨려 놨군. 아버지, 제가 설명은 무슨.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무슨 설명이 있어? 이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당장 사표 쓰고 집에서도 나가. 이 회장의 최후 통첩에 도현은 절망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시각 세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모든 직장 동료들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윤세린 씨, 인사팀에서 오라고 하네요. 동료가 차가운 목소리로 전했다. 세린의 해고는 시간 문제였다.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의 신상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도현의 회사, 직급, 그리고 세린의 학력과 경력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불륜남 이도현, 대기업 임원 출신. 불륜녀 윤세린, 명문대 출신 회사원.
기사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오늘 오후 한 대기업 승진 발표회에서 불륜 영상이 생중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발표회장의 아수라장 모습이 방송되었다. 지아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도현과 세린의 이름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휴대폰에는 지인들로부터 수많은 연락이 와 있었다. 모두 지아를 걱정하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전혀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지아가 TV를 끄며 중얼거렸다.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도현과 세린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들의 관계도 파탄이 날 것이 분명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현이 집에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지아야. 도현이 지아를 보며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수고 많으셨어요. 승진 축하해요. 지아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는 복수의 완성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했다. 도현은 지아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오늘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지아의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을. 생중계 사건 이후 도현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는 그의 이름이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불륜남 이도현이라는 키워드로 수백 개의 기사와 영상이 쏟아져 나왔다. 도현은 침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커튼을 꽁꽁 닫고 휴대폰도 꺼둔 채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초췌해졌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다. 지아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지아가 침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먹기 싫어. 그냥 놔둬. 도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난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지아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도현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었다. 이미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상태였다. 거실로 돌아온 지아는 TV를 켰다. 아침 뉴스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생중계 불륜 사건으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가가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다. 도현 개인의 추문이 회사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회의였다. 회의실에는 중역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다. 도현 그 자식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 한 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주요 거래처에서도 계약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보고했다. 이 회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30년간 일궈온 기업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도현과는 즉시 관계를 끊어라. 부자 관계도 정리하겠다. 이 회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들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언론 대응도 강화해라. 이 사건과 회사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는 도현과의 관계 단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인한 것이며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세린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그녀가 살던 원룸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온라인에서는 그녀의 과거까지 파헤쳐지며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불륜녀 윤세린 신상 털기. 세린이 다닌 대학교 동문들 증언. 회사 동료가 말하는 윤세린의 실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세린에 대한 신상 털기가 벌어졌다.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부터 대학교 동아리 활동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세린은 결국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세린이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현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도현에게서 온 수십 통의 미스콜이 있었다. 하지만 세린은 받지 않았다. 더 이상 도현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도현은 세린과 연락이 되지 않자 더욱 절망에 빠졌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었다. 3일째 되는 날 도현은 간신히 침실에서 나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다. 거실로 나온 도현은 지아가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전혀 상처받지 않아 보였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기까지 했다. 지아야. 도현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네,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지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이 지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지아가 냉정하게 물었다. 세린이와의 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알고 있어요. 지아의 담담한 대답에 도현은 더욱 절망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 도현의 간청에 지아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새 출발이요? 뭘로요? 내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실 건데요? 온 나라가 다 아는데. 지아의 현실적인 지적에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과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취업은 불가능했다. 그럼 지방으로 가서라도. 혼자 가세요. 지아의 단호한 거절에 도현은 충격을 받았다. 지아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도현이 지아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한때 세린에게 했던 침대에서도 나무 토막 같다던 그 여자에게 이제는 매달리고 있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저보다 세린이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아가 도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간 거야. 잠깐이요? 6개월 동안이나 만나면서요? 지아는 도현의 모든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과 변명을 모두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도현은 지아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지아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마 내가
네, 제가 했어요. 지아가 태연하게 인정했다. 왜? 왜 그런 짓을? 왜긴요? 당신이 저를 배신했으니까. 지아의 말에 도현은 머리를 감쌌다. 자신의 불륜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지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든 걸 용서해줘. 도현이 계속 사과했지만 지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다. 용서요? 이미 늦었어요. 지아가 일어서며 도현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이혼 서류 가져다 드릴게요. 서명하세요. 지아의 선언에 도현은 절망에 빠졌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회장이 도현과의 부자관계 단절을 발표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아들의 개인적 일탈로 인해 회사와 가문에 누를 끼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도현과는 즉시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습니다. 이 회장의 차가운 발표에 도현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었다. 지아는 그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했다. 도현은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다. 마지막 한 방이 더 남아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 후 지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KBC 방송국에서 온 연락이었다. 생중계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지아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시청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혹시 출연 의향이 있으시다면. PD의 정중한 요청에 지아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 네, 출연하겠습니다. 지아의 대답에 PD는 놀랐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언론 노출을 꺼리는데 지아는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일주일 후 지아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승리자의 모습 같았다. 화장도 완벽했고 자세도 당당했다. 전혀 피해자 같아 보이지 않았다. 스튜디오에는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가 앉아 있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였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생중계 불륜 사건의 당사자이신 한지아 씨를 모셨습니다. 앵커의 소개와 함께 카메라가 지아를 비췄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먼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기회를 주셔서. 지아의 대답에 앵커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지아의 솔직한 대답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시청자들도 예상과 다른 반응에 놀랐을 것이었다. 시원하셨다고요? 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지아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앵커는 미리 준비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아의 답변은 모두 예상을 벗어났다.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앵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제가 계획한 거예요. 지아의 폭탄 고백에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시청률은 순식간에 급상승했다.
직접 계획하셨다고요? 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복수를 계획했어요. 지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요? 단순한 이혼으로는 성에 안 찼어요. 남편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지아의 말에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폭주했다. 대박. 직접 계획한 거였네. 이거 완전 통쾌하다 크크크. 지아님 완전 멋져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아의 복수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건가요? 네. 호텔 카메라 설치부터 방송 해킹까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지아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마치 자랑스러운 업적을 발표하는 것 같았다. 5년간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는데 남편은 저를 침대에서도 나무 토막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지아의 말에 시청자들이 분노했다. 댓글창에는 도현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진짜 누가 쓰레기인지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지아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앵커는 지아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있었다.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옳지 않죠? 저는 거짓말 하나 없이 진실만 보여준 거예요. 지아의 반박에 앵커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분과 세린 씨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제가 뭔가를 조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을 보여준 거잖아요. 지아의 논리는 명확했다. 자신은 단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인터뷰는 30분간 계속되었다. 지아는 모든 질문에 당당하게 답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고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앵커의 마지막 질문에 지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싸운 생존자예요. 지아의 마지막 말이 전국에 방송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자유로웠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세요. 맞서 싸우세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지아의 메시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이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지아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5년간의 결혼 생활, 6개월간의 복수 계획,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까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방송 직후부터 지아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다.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을 제안했고 방송국에서는 정규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상담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아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용기를 가진 여성이 있다니. 한 출판사 편집자가 감탄하며 말했다. 지아는 제안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였다. 한편 도현은 지아 고시원에서 지아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초라해졌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싸운 생존자예요. 지아의 마지막 말이 도현의 가슴을 찔렀다.
정말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세린도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그 인터뷰를 보고 있었다. 지아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다. 끝까지 싸운 생존자. 세린이 그 말을 중얼거렸다. 자신은 도망친 패배자였는데 지아는 끝까지 싸운 승리자였다. 인터뷰 방송 이후 지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고 새로운 꿈도 생겼다. 지아는 방송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서 있던 지아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다. 생중계된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생중계된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되었다. 지아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